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왜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요, 최근에 어떤 병들이 유행을 하고 또 어떤 병이 위험한지 알 수가 있죠. 예전에 드라마에서는 여리여리한 여주인공이 백혈병에 많이 걸렸고요, 암도 자주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드라마에서는 신장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주인공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신장병은요, 말기가 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더욱더 위험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신장병 유병자분들께 믿을 건 보험밖에 없겠죠.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 재생 플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질병인 만큼 보험으로 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스마플랜 AB 시간에는 오늘은 여전히 암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암보험 상품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여전히 무서운 암을 비롯해서 최근에 우리를 위협하는 신장병까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험 준비해 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해결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해마다 늘어나는 만성 신부전 환자, 이렇게 징글징글한 질병에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는 건 보험금뿐인데요. 그럼 신장 관련 플랜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안수연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몸에도요, 정수기가 있습니다. 네, 바로 신장인데요. 신장은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신장 같은 경우는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즘 어린이들 보면 이런 말씀 하시죠. 야, 어렸을 때는 많이 먹어. 많이 먹어야지 키가 큰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다 빠지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그런 원인, 비만이 이런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들이 이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이신 분들. 네, 비만이면 모든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런 비만이신 분들. 그리고 내 가족력이 부모님이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를 앓고 계시다면 나 또한 당뇨나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현재 혈관 질환 약을 복용 중이다 하시면 약을 안 드시는 분들보다는 당연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오래 앉아서 일을 한다. 오래 앉아서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네, 척추가 휘어질 수가 있고요. 척추가 휘어지다 보면은 내 몸 안에 있는 장기 또한 제 기능을 못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뼈가 원래 약하다. 요즘 편식하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고요. 또 오래 살다 보니까 뼈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뼈가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높아지는 비만 유병률입니다. 네, 30대 남성들 중에서 2명 중에 1명이 비만인데요. 왜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너무 좋은 음식만 많이 먹다 보면, 또 어려서부터 비만을 유지하다 보면은 커서는 살 빼야지 하면서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30대에는 빼자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비만이면 어떤 병이 제일 많이 생길까요? 네, 비만하면 제일 먼저 오는 질병은 아마 고혈압일 겁니다. 내가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지지? 더워서일 거야. 그리고 어깨가 쑤십니다. 내가 요즘 너무 일을 많이 했네. 그리고 귀가 울립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런 거야. 이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고혈압입니다. 진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고혈압 진단을 받는다면 고혈압은 어떨까요? 고혈압은 약 하나만 먹으면 혈압이 유지가 됩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거는요, 바로 합병증 때문인데요. 네, 고혈압의 합병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뇌로 가서 뇌가 막힌다면 뇌경색이 올 수가 있고요. 심장으로 가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꽉 막은다면 급성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 일단 한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약 하나를 늘으면 고지혈이 되시는 거고요. 계속 약을 반복하게 먹다 보면 당뇨도 생기고요. 장기간, 보통 혈압약 같은 경우 얼마나 드셨어요? 하시면, 이렇게 여쭤보면 보통 10년 이상 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을 오래 드시는 경우에는 어디에 무리가 될까요? 네, 바로 콩팥입니다. 이런 신부전, 이렇게 고혈압의 합병증인데요.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많이 드는 병이 바로 신부전입니다. 신부전은 얼마나 많이 생길까요? 신부전, 혈압하고 무슨 상관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콩팥은요, 내 몸무게의 전체의 0.4%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한번 고장이 난다면 회복되기가 힘들고요. 일단은 장기간 치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부전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말기 신부전 하면 되게 말기 죽을 만큼 힘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말기 신부전이라는 거는요, 내 몸에 있는 콩팥이 기능을 못해서 투석을 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만기 신부전의 원인이 어떤 걸까요? 네, 제일 큰 원인은요, 당뇨병성 신부전입니다. 무려 50%나 차지하고 있고요. 고혈압으로 인한 신부전은 20%입니다. 그렇다면 만성 사구체염, 신장 자체가 안 좋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말기 신부전, 투석을 하는 경우인데요. 얼마나 많을까요? 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은요, 제일 많이 비용이 발생하는 게 혈액 투성으로 인한 비용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요, 3조 원 비용 지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또 환자의 수가 무려 10만 명이나 됩니다. 1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데 10만 명에게 할 수가 있는데요. 제 지인분이 시내에서 간호사입니다. 신장 투석하는 데 간호사인데요. 이 병원에는 큰 병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침대가 30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30개의 침대를 하루에 2번만 돌 수가 있대요. 그럼 총 60명이 4시간 동안 다 핀을 꽂고 혈액을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나라에서 보조하는 거는요, 한 달에 10번 이외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요, 한 번 하는데 비용이 25만 원이라는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정부에서 보조하는 그 횟수를 더 많이 치료를 받는다면 순수 이 한 번 투석할 때마다 25만 원이라는 돈을 내 돈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부전은 만성으로만 생길까요? 아닙니다. 제 지인분의 한 분은 딸을 유학을 보냈는데요. 유학 가다 보면 먹을 게 맞지가 않잖아요, 식생활이. 그래서 바나나가 편해가지고 바나나를 주로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바나나를 장기간 먹었더니요, 갑자기 신장이 안 좋아져서 투석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투석은 나이 드신 분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요. 젊은 20대에도 여성분도 신장을 투석하기 때문에 이런 신장이라는 거는 내 몸에 독소가 쌓이면 언제든지 투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신부전이라는 거는 5년간 26%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위에 보시면 우리 병원에 보시면 시내에 나가서 보면은 3층, 4층에 투석실이 있는 병원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기에 가서 뭐 하는 사람들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많이 있을까? 가끔 보시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광고에 보셨을 겁니다. 어떤 투석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투석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플랜은요, 내가 건강만 하다면 물론
어떤 보험이든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A 보장 내용 같은 경우는요, 약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한 보장 내용인데요. 이거는 기본 계약입니다.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잘 아시겠지만 질병 후유장애는요, 상해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내 몸이 제 기능을 못할 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내가 만약 투석을 한다. 그러면 3천만 원에 75% 하고요. 말기 신부전 진단비를 6천만 원을 한꺼번에 받으시는데 월 보험료가 2만 원입니다. 이 보험료는요, 20세부터 60세까지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 몸의 기능이 사라질 때, 만약 내가 합병증으로 인해서 투석을 하게 된다 하면 한 번 받으시는 게 8,25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투석은 약간 심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지만, 만약 내가 암에 걸려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폐의 기능이 하나 없어졌다. 그리고 신장을 절제한다. 한쪽을 제거한다 하면은 900만 원, 30%를 받을 수가 있고요. 아주 내가 허리가 원래 안 좋았어. 아니면 내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허리에 추간판 탈출로 인해서 약간의 신경에 장애만 있다 하더라도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질병유장애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몸 부위별 다 기능을 못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건 대표적인 것만 예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제일 필요한 거는 현재 내가 약 드시는 분들이 제일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B플랜은요, 현재 내가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해서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 후유장이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현재 약을 먹고 있다고 하면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최대 2천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유병자 보험들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유병자 보험에서는 이 말기 신부전증 진단비가 없습니다. 이 보장 자체는 건강체에서만 가능한 보험인데요. 여기서는 5천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2천만 원에 75% 그리고 플러스 5천만 원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최저보험료는 3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담보는 비싼 담보가 아니에요. 하지만 3만 원부터 할증 심사를 통해서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얼마든지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내 몸이 회복이 안 될 때 준비하는 게 질병 후유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까요? 네, 비만이라 걱정이 된다. 그리고 가족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앉아서 주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척추도 그렇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되는데, 오늘 B플랜의 중요한 거는요, 약을 현재 드시고 있다 하더라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먹고 있다면 나중에 몇 년 후에 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할증 심사를 통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플랜은요, 약 복용 중이라 하더라도 할증 심사를 통해서 준비할 수가 있고요. 15세부터 70세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험료를 내다가 혹시나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말기 폐질환, 말기 간경화, 말기 신부전증, 희귀 난치성 칠대 진단, 또 합병증, 양성 뇌종양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진단을 받으신다면 더 이상의 보험료는 납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시중에 정말 뭐 신부전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투석하는 사람 내 주위에는 없는데, 이렇게 방심하시다가는요, 당뇨가 심해지면 신장에 무리가 옵니다. 신장은요, 내 몸에 있는 독소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신 분은 2만 원의 보험료로, 그리고 내가 현재 약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3만 원대에서 약간은 오르겠죠. 하지만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든든한 보장이 아닐까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신장 재생 플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잘 못 먹는 게 걱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너무 잘 먹어서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식습관이나 비만, 그리고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최근에 신장병, 그러니까 이 신부전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투석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 지금 병원에 가보셔도요. 이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나 많다고 합니다. 자, 나이도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지금 내가 비만이라고 좀 느껴지시거나 혹은 고혈압이나 당뇨, 가족력 있으시거나 이미 약을 드시는 분들께 이 질병 후유장애 보장이 좀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강의 도와주신 안수연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신부전증에 대비해서 질병 후유장애 보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질병 후유장이라는 거는 사실 내가 몸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상해로 인해서 상해는 상해 후유장애는 다쳐서 받을 수가 있지만 질병은 상해든 질병이든 어떤 기초적인 원인이 있어서 특히나 질병으로 인해서 원인이 돼가지고 내 몸이 재구실을 못하는 경우를 받게 되는 건데요. 자연노화는 아닙니다. 그냥 내가 늙어서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가 않고요. 내 몸이 아파서든 다쳐서든 그게 원인이 돼서 내 기능을 못할 경우에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 몸에는 부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결손이 돼서 제대로 씹을 수가 없거나 아니면 손가락이 후유장애 넘어졌는데 꺾여서 각도가 안 나온다던가 디스크로 인해서 허리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다리가 짧다던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부위별로 합산해서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80% 후유장애만 아니라면 3%까지는 얼마든지 부위별로 합산해서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강의처럼 신부전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에는 고혈압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투석까지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75%나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현재 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꼭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3%부터 80%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보장이라고 하니까 챙겨보시고요. 횟수에 상관없이 여러 번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부전에 좀 집중을 해봤지만은요. 온몸 구석구석 다 이렇게 반복 보장이 가능하니까 수많은 질병을 한 번에 좀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질병 후유장애 보장 좋은 건 알겠는데 또 얼마나 받을지도 중요하잖아요. 보장 금액 어떻게 돼요? 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상을 받으려고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요, 점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100만 원 이상 한도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80만 원인 것처럼 또 골절이 20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100만 원인 것처럼 질병 후유장애는 아직 업계 한도는 크게 있지는 않지만 한 회사별로 준비할 수 있는 거는 3천만 원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가족력이 있고 이렇게 없어지는 담보 같은 경우는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안수연 전문가님과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지금 약을 드시는 분들도 질병 후유장애 보장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약 드시면 가입도 어렵고요. 진단비도 넣기 어려웠는데요. 약 드시는 분들 특히나 고혈압이나 당뇨가 결국 신장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만성이든 급성이든 지금 현대인을 위협하고 있는 신장병 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질병 후유장애 보장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소개드린 보험을 비롯해서 내가 아플 때 힘이 되는 보험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많이 연락 주셔가지고 전문가 꼼꼼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여전히 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고은정 전문가님과 암보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의료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암의 완치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여전히 암인 걸 보니까 좀 경각심을 주시려고 좀 방심하면 안 된다는 주제로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이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높기는 하죠. 네, 암은 여전히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인 3명 중에 1명꼴로 암이 걸릴 정도로 암은 그만큼 다빈도 질환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사망률 또한 늘 1위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심장 질환이라던가 뭐 뇌혈관 질환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 질병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완치율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암은 여전히 제일 무서운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3명 중에 1명, 27%가 넘으니까 우리가 가족 중에 1명은 암에 걸릴 수가 네. 있다는 건데 다행인 건 이제 암에 걸려도 옛날에 죽는다는 생각을 했다면 네. 죽지는 않잖아요. 예, 요즘 뭐 드라마를 보더라도 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별로 그런 드라마를 보기도 쉽지가 않은 게 실제로 완치율이 너무나도 높아져서 예. 3명 중에 2명이 암이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기술이 좋아졌고 예. 또 우리나라의 암이 발병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의료 기술도 암의 그런 발병률에 따라서 많이 의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치율이 높아졌는데요. 그렇지만 그냥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치료를 통해서 그쵸. 완치가 되겠죠. 그런 문제는 이런 치료비가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암은 이제는 그냥 정복이 가능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만성 질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엔 치료비가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은요, 암보험 뭐 하나씩은 다들 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많이 준비하셔도 몇 천만 원 여기서 끝나는데 암에 걸리면 보통 직장도 그만두시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암이 걸리게 되면은 한동안 뭐 치료를 받고 뭐 항암을 받고 하는 동안에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아무리 의료보험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의료보험에서는 실제로 이 사람이 들어가는 치료비, 병원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고 내가 실직을 함으로써 아니면 나머지 가족들이 내가 실직하는 동안에 내가 암을 치료받는 동안에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활비는 부족한 게 실제 상황이고요. 80% 이상이 실직을 하고 그 이후에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복직이 쉽지 않은 만큼 계속해서 치료비나 이런 생활비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비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가입을 한 게 암보험인데요. 예. 암보험을 많이 가입을 했어. 나는 암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라고 하더라도 실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암 진단비가 어느 정도 가입이 되어 있냐? 뭐 2,6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 3천만 원이 되지 않는 진단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암보험이 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내가 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가 실제 치료비가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겠네요. 뭐 실직을 하게 되면은 치료비뿐만이 아니고 생활비도 많이 들 텐데 네. 일단 정말 딱 치료비에만 집중을 해서 어떤 암에 걸렸을 때 얼마만큼의 치료비가 들까 궁금한데 어떨까요? 요즘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 갑상선암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가입되는 그 암 진단비 한 2,6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긴 한데요. 그 이외에 뭐 간암이라던가 폐암 그리고 요즘 또 많이들 얘기하는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로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진단비 그 2배 이상의 치료비가 소요가 돼서 갖고 있는 그런 진단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렇게 치료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치료가 어떤 거예요? 치료비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암으로 내가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수술비, 네. 뭐 아니면 장기간 동안 입원을 해야 되는 거, 뭐 간병비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 병원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항암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 항암 치료제가 실제로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술로는 완치가 안 되는 부분이 이 항암
제를 투여를 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완치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해요. 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항암제가 예전에는 수술 위주로 암을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점점 이 항암 치료 위주로 이제 점점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 병원비 자체도 60% 넘는 게 거의 항암 치료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맞아요. 항암 치료 받으면은요 머리카락도 빠지고 네. 살도 쭉쭉 빠지고 해가지고 보는 사람까지 좀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예전에 항암 치료랑 또 요즘 항암 치료랑 다른 것 같은데 어때요? 예전에는 왜 우리가 광고에서도 예전에 그런 광고 기억하셨을 거예요. 뭐 친구가 이제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웃으면서 모자를 벗는데 그 머리가 하나도 없는. 맞아요. 그게 예전에 우리가 흔히 항암을 한다, 뭐 암 치료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생각했던 그 환자의 모습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로 받았던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제를 이제 투입을 하는데 이 화학 약품이 내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살이 빠지고 하는 식으로 약간 부작용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야, 암 환자구나라고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몸이 달라지는데 요즘 얘기하는 그런 항암은요, 이거보다 조금 더 발달이 돼서 혹시 표적 항암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방송하면서 몇 번씩 들어본 것 같아요. 훨씬 더 좀 효과가 좋고 표적으로 치료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거 말 자체가 어떠한 부분을 표적해서 이렇게 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요, 정상세포에는 전혀 얘가 이제 활동을 하지가 않고 암세포에 있는 특정 물질에만 반응을 해서 그 암세포만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만 공격을 하다 보니까 건강한 세포, 그러니까 즉 뭐 모발을 담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다른 부위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세포를 전혀 공격하지 않고 정말 해치워야 될 암세포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항암을 받고 있는지 암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 겉모습만 보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다고 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더 진화된 게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데요. 면역 항암제는 이 항암제 자체가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늘 하루에도 계속해서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생겨나고 있는데 그만큼 면역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를 갖다가 매일매일 같이 공격을 해서 없애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내가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게 내 몸에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건데요.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 몸의 그러니까 면역세포를 점점 키워줘서 이 면역세포가 스스로 암세포를 공격해서 없애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보다도 훨씬 더 부작용이 없는 게 이 면역 항암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세상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암에 걸리게 되면은 암 환자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최신 치료를 받고 싶을 것 같은데 치료 비용이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비싸요? 일단은 만약에 내가 표적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면역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실직의 상태에도 도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경제활동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도 되게 포인트인데요. 역시나 치료비가 가장 걱정이겠죠. 근데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가 보통은 사용이 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뭐 암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이 표적 항암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급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요즘 뭐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의료보험에서 엄청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암보험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의료보험에서 해주는 거는 비급여 항목이 아니라 그냥 급여. 그러니까 비급여는 아예 전혀 보장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100%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걸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비급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용도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서 만만치 않은데 평균적으로 400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든다고 합니다. 한 번에요? 1개월당요. 그러면 보통 10개월이라고 보통은 이제 치료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못해도 한 4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뭐 준비를 안 해놨으면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돈이겠네요. 그렇죠. 의료보험이 되지도 않고 거기에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암진단비가 2,6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이 부족해서 표적 항암이 너무 좋지만 이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거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데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뭐 암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표적 항암제 치료 비용을 보면은 뭐 1,000만 원부터 뭐 7천만 원까지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악성 흑색종 사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망에 이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의사도 이 정도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자녀 수명이 남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진단금이 2,600만 원 정도라면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겠지만 면역 항암제가 악성 흑색종 4기까지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총 들어가는 비용이 7천만 원 이상이 드는데 그 대신 내가 나을 수도 있다라는 확신이 가지면 내가 돈이 마련돼 있으면 이런 치료를 받겠지만 갖고 있는 이런 진단비나 아니면 저축해둔 돈이 그것보다 훨씬 부족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암보험은 진단비만 생각하신 분들이 네. 치료 비용 정말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쵸. 이 치료 비용을 준비할 수 있는 보험사 몇 군데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의 암보험에서는요, 예. 보통 진단비 위주로 많이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뭐 암 수술비나 항암 방사선 치료비 이런 것도 들어가 있겠지만 대부분 항암 방사선 치료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거기에 지금 요즘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많이 사용이 됐겠지만 지금 점점점 그 사용 빈도가 높아져서 2021년에는 80% 정도가 표적 항암제가 쓰일 거라고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없던 그러한 특약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총 2군데 보험사를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이제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일단은 승인을 해줘야 되고요. 거기에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다 인가가 된 그런 항암제인데 이러한 항암제가 면역 치료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다 포함을 해서 69종으로 A사나 B사나 동일하게 똑같이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보험료가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A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표적 항암제 요 특약에 대해서 40세 남자 기준으로 한 2,300원 정도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 더 저렴한 1,550원 정도면은 이 표적 항암 그 특약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보장 내용도 살펴볼까요? 네, 일단 A사나 B사나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예. 기본 특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필요한 건 표적 항암 특약을 내가 조금 더 가입을 하고 싶어라고 해도 보험사에서는 그것만 가입하게 되지 않고요. 기본 계약을 어느 정도 보험사도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이것도 무조건 세트로 가져가야 돼라고 하는데요. A사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 1,000만 원이 무조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표적 항암제 특약을 5천만 원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표적 항암제만 필요하지 암 진단비는 나 이미 준비되어 있어 라고 하는 분들한테 약간 적합하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보험사가 원하는 게 표적 항암 치료 특약 5천만 원을 가져가기 위한 기본 특약으로 그 암 진단비 100만 원 거기에 재진단암. 그러니까 요즘은 왜 암이 완치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재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재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암이 발병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수술을 했는데 아직도까지도 암세포가 남아 있어서 1년 뒤에 또 다시 수술하고 이런 경우를 이제 재진단암이라고 하는데 이 재진단암도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B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 100만 원과 그리고 재진단암 500만 원을 같이 가져갔을 경우에 표적 항암제 특약을 5천만 원 이렇게 같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보장이 다르면은요 보험료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보험사 어때요? 아무래도 보험료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아직까지는 암 진단비가 가장 많은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사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 1,000만 원과 거기에 표적 항암 5천만 원 이렇게 꼭 세트로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30세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18,000원대,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이 조금 안 되는 17,000원대면 보장이 가능하고요. 40대는 남자 25,410원,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23,000원대면 보장이 가능하고 50세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보험료는 크지가 않아요. 37,340원, 여성 같은 경우에는 27,260원이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B사는 더 저렴한 것 같은데 어때요? 네. B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암 진단비가 100만 원만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표적 항암제 위주로 이제 보험이 구성이 가능한데요. 30세 남자 같은 경우에는 2,873원
원이에요. 그런데 2,000원대요? 네, 근데 최소 보험료가 10,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6,245원인데 역시나 최소 보험료 10,000원이면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고 40세도 똑같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 10,000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10,000원이면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000원대 정도 그리고 50세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28,010원 그리고 여성은 23,145원으로 충분히 내가 표적항암 치료로 5천만 원을 가져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좀 저렴한 보험료로 보여집니다. 와, 우리가 보장받는 거에 비해서 턱없이 너무 저렴해서 네네. 놀랐는데요. 그럼 최종적인 원픽은 어떤 거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표적항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예. 그러한 보험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암보험이 아무리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보장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지금 제안해 드리는 플랜이라서 기존에 혹시라도 내가 가족력이 암이어서 정말 나는 암 진단비 기존에 갖고 있는 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된다거나 기존에 이미 암보험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표적항암제 요 정도는 내가 추가적으로 좀 더 가져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보험사가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 더 좀 낮은 그런 비사가 조금 더 원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비사 같은 경우에 또 포인트가 내가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러한 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데 단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은 기존의 암 진단 이력이 5년 이내에 있거나 아니면 신부전 아니면은 백혈병 그리고 간경화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10,000원대 정도로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자동차 보험료 한 달에 뭐 1년에 뭐 100만 원 정도 되는 건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10,000원 정도면은 1년이면은 한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보험료로 내가 암이 걸렸을 때 정말 받고 싶은 이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보장이라면 한 번쯤 준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눈독 들여 볼만한 보장인 것 같습니다. 암 최신 치료인 표적항암 치료는요, 비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항암 치료를 받을 때 일시금으로 5천만 원 주는 보험을 소개해드렸어요. 비보험사가 아주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10,000원에서 20,000원대로 이렇게 5천만 원을 한 번에 주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지금 암 진단비가 있는데 이 치료비까지 좀 넉넉하게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저렴하게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고은정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신준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보험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 남동생인데요. 예. 네, 저희 남동생 아마 어머니가 옛날에 좀 가입을 해주신 보험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저축이니 뭐 이런 거 좀 저희 집에 같이 살면서 제가 이제 맡아서 관리를 해주는데 얼마 전에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쓰러지시면서 예. 저희가 이제 다 보험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는 차에 동생 보험이 좀 주변에서 좀 아니라고 좀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문의를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요. 우리 가족분께서 연락 주셨는데 그럼 남동생분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30이니까 29일 거예요. 20대 29. 후반이고요. 네. 그럼 뭐 특별하게 지금 아프거나 걱정되는 네, 보장, 그런 건 가족력은 없어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라고 느껴지시는 보험이 어떤 걸까요? 지금 뭐 종신보험처럼 뭐 CI 보험도 있고요. 예. 얘가 지금 저축을 좀 있으면 이제 결혼을 또 올해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축도 지금 뭐 은행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축도 해야 되는데 지금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는데 이게 또 보장도 제대로 들었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축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돼서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20대 후반이신 남성분의 보내주셨는데요. 2015년도에 무배당 프리미엄 행복 통합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2009년도에는 대한 유니버셜 CI 보험까지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3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지금 남동생 보험을 문의 주셨는데 어머니께서 가입해준 증권이라고 합니다. 종신보험도 좀 고민이라고 하시고 지금 친정 아버님께서 아프신 걸 보고 보장도 걱정이시고 결혼을 앞뒀다고 하니까요. 조연아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누나가 동생을 너무 걱정하는 마음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정말 누나 된 마음으로 동생분 보험을 제대로 점검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지금 총 두 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데 한 네. 건은 이제 2015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잘 보장을 해두셨는데 28,000원으로 굉장히 보험료도 저렴하세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게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28,000원의 이 모든 보장을 가져간다면 정말 보험을 잘 들어 놓으신 건데 여기에서는 꼭 누님분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비갱신인 것은요. 여기 상해 후유장애랑 상해 사망 이 주계약에 대한 부분만 비갱신인 거고요. 나머지 이제 진단비라든지 수술비 같은 보장은 무조건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갱신보험이 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2015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올해가 5년째가 되다 보니까 아마 올해 한 번 갱신이 될 거고요. 지금 29살이면 100세까지 만약에 이거를 보장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10회 이상, 12, 3회 이상은 보험을 계속 갱신하면서 유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뭐 어리니까 가능할 텐데 나중에 정말 위험 구간인 40, 50대가 되면 이거 아마 동생분이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누나를 좀 원망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보험은 조금 과감히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과감히 조금 저는 정리할 수 있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5년마다 계속 이 진단비가 올라요. 그러면 진단비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CI 보험, 유니버셜 CI 보험 갖고 계신데요. 이 보험은 방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I 보험이다 보니까 우선 기본 보장이 종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생분의 종신보험을 2009년에 4천만 원의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좀 전에 들어보니 아버님께서 최근에 쓰러지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떠한 질병 때문에 쓰러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욕실에서 휘청거리시면서 네. 쓰러지셨는데 바로 발견을 해서 크게 이상은 없는데 그 이후에 다 이제 가족들이 이제 뭐 보험 들어져 있는 게 이게 뭐 이거는 돈을 받네, 이건 또 못 받네, 뭐 이런 네.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또 남동생은 또 남자다 보니까 이걸 또 보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뭐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는 현재 그냥 괜찮으세요. 일단 뭐 일상생활 하시는데도 전혀 무리 없으시고. 네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죠. 그쵸. 이걸 과연 이게 좋은가. 그럼 뇌경색 사실은 진단을 깜짝 받으신 거예요? 네, 약간 경색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 같은 상황이면 이 CI 보험은 이제 사망 보장을 보장해주지만 혹시라도 살아가다가 동생분에게 중대한 질병이 찾아오면 80%인 3,200만 원을 진단 자금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실례지만 여쭤본 이유가 아버님처럼 지금 아무 일상 장애가 생기지 않는 그 뇌졸중 진단을 받으시면 사실 여기 CI 보험에서는 중대한 질병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진단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비싼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29세인데 실질적으로 동생분이 진짜 진단비가 꼭 필요한 40, 50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그 의료기술이 제 생각엔 더욱더 발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러한 진단들을 받았을 때 후유장애가 오지 않을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CI 이 진단비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험은 조금 29살 친구가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미 납입하신 게 사실 11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잘 유지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정리하시기보다는 이 보험은 다행히도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이 있는 보험이라서요. 납입을 좀 중지하시거나 조금 감액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로 보험을 조금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오래된 건데. 그쵸. 그래서 11년 얼마나 더 어렸을 때 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을 해지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감액 조금 이
진단자금이라든지 여기서 주는 여러 가지 뭐 뇌출혈 진단자금 이런 거 사실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 특약을 조금 삭제하고 일부 삭제하고 뭐 사망보험금을 4천에서 3천으로 줄인다거나 조금 감액을 하셔서 지금 열심히 쌓아두셨던 적립금으로 이 금액을 완납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보험료는 나가지 않으면서 이 보장은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 보험은 유지를 하시는데 감액 완납으로 더 이상 보험금은 나가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유지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친척분한테 네. 저희 형제들이 이걸 다 가입해가지고 사실 그래서 더 문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요거는 한 번은 점검을 너무 적절한 시기에 잘 받으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그래서 제가 어떠한 식으로 조금 리모델링을 도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누나분께서 너무 좋은 시기에 전화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동생분이 29이더라고요. 보험 나이로 29이던데 그러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이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른이 보험이란 요즘 신조어인데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어린 친구들이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이 가입 나이가 지금은 만 30세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보험료도 저렴하고 특히 납입 면제라는 기능이 있죠. 보험에는 혹시라도 내가 진단을 받으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그런 기능인데 이 어린이 보험에는 뭐 암도 일반암이 아니라 유사암, 갑상선암과 같은 유사암에도 납입 면제가 되고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에도 납입 면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버님처럼 뭐 뇌졸중이 왔다, 가벼운 뇌졸중이 왔다라고만 해도 납입이 면제가 돼서 더 이상 돈 내지 않고 보장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어린이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최대한 이제 보험을 잘 유지하려면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진단비와 수술비를 조금 분리를 했어요. 그 이유는 진단비가 조금 저렴한 회사가 있고요. 수술비가 조금 더 특화되고 저렴한 회사가 있어서 요거를 분리했을 때 훨씬 납입하실 보험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30년 납으로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로 보장을 해드릴 건데요. 이 30년 납을 해드린 이유는 납입 면제 기능 때문에 30년 동안 앞으로 59세까지 혹시라도 진단을 받으시면 납입 면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요. 암 진단비 3천만 원으로 좀 넣어드리고 뇌혈관이랑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각각 2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A사에 이제 진단자금만 준비해드리고요. 또 좀 수술비로 특화되어 있는 손해보험 쪽으로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단비는 한 번 받고 사라지지만 수술비는 할 때마다 반복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금 젊은 친구들은 수술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각각 기관들마다 뭐 5대 기관 또는 64대 뭐 32대 뭐 각각으로 준비를 해드리고요. 여기에 종수술까지 해서 1종부터 5종까지 어떠한 수술로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장금이 나올 수 있게 조금 준비를 도와드리고요. 특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좋은 그 보장이라서 안내해드리고 싶은 건 남성분이시니까 뭐 축구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 만약 골절 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대부분 골절 진단비 갖고 계실 텐데 골절 진단금은 사고당 1회당 한 번 지급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고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20만 원, 뭐 50만 원 받으시면 없어지는데 골절이 한 부위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운동을 하다가 발등도 다치고 발가락도 다치고 무릎도 다치면 골절 진단비만 갖고 계시는 분은 한 사고기 때문에 20만 원 받고 끝이지만 여기에 보시면 제가 신골절 치료비라고 해서 넣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1,000만 원 한도인데요. 이거는 부위당으로 골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발가락 골절 따로 부위, 발등 따로, 무릎 따로 이래서 한 사고지만 부위별로 골절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이렇게 1,000만 원까지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분은 이런 특약 하나 갖고 계시면 정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서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해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추가 사항인데 누님께서 이제 동생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하고 또 저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29살이시고 이제 결혼하시면 자녀도 낳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종신이 너무 비싸면 유지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보험료가 많이 저렴한 종신보험인데요. 예를 들어 종신보험 2억을 준비하는데 지금 동생분 나이 한 11만 원 정도예요. 그럼 70세까지는
혹시 모를 리스크, 가장의 사망 리스크인 종신으로 2억의 사망보장금을 가져가시다가 70 이후면 뭐 이미 아이가 컸을 테고 종신에 더 이상 필요함을 갖지 못하실 테니까 그때는 연금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데 종신도 들고 연금도 들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요런 조금 저렴한 종신보험으로 보장 기간 동안에는 보장을 조금 받으시다가 나중에 나의 노후연금으로 전환해서 일시금으로 이렇게 전환하면 연금으로 내가 종신까지 받으실 수 있는 요런 종신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저축의 기능과 같이 종신의 기능을 같이 해서 조금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건 그냥 제 추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추가로 보장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되시면 어린이 보험을 조금 장점적으로 활용해서 납입면제 특약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보장은 훨씬 넓히고 보험료는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리모델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너무 어리니까 갱신령은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건 20년 납 또는 30년 납 100세 만기로 비갱신령으로 조금 변경을 하시는 게 오늘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사망이랑 연금을 조금 같이 준비하시면 훨씬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은 조금 든든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그래도 다행인 게요. 지금 만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 막차를 탈 수 있는 나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네. 친척분들도 같은 보험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꼭 점검 받아보시기 위해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결혼이나 중대한 이슈를 앞두고 보험 점검 원하신다면 아래 전화, 문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똑소리 나는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